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요즘 이 전세 퇴거 자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연락이 오는데 최근 들어서 좀 문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유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 퇴거 자금이 뭡니까? 현재 본인 소유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이걸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 퇴거 자금이란 것을 알아보는데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1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내줘라 하고 대신에 아파트 선수준에 설정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왜? 왜 안 되냐? 이 LTV 때문에 그러죠. 이 LTV. 아이고. 이전 정부에서 LTV를 아주 예쁘게 착실하게 잘 묶어놔서 대출이 나가고 싶어도 대부분이 LTV 초과각을 내버려요. 초과. 그래서 은행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 한마디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것은 없다고 봐야 돼요. 어이가 없네요. 만들어 놓고 없는 상품이야.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퇴거 자금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전세 퇴거 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어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업자금이에요. 사업자금 담보대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가 10억인데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뭐 한 5억 정도 돼. 5억을 내줘야 되는데 나한테 돈이 2억밖에 없어. 내 수중에 2억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3억이 있어야 되잖아. 3억. 이 3억을 구하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에 후순위로 이 사업자금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3억을 사업자금으로 구해서 전세 퇴거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게 돼? 이거 사업자금이잖아.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 상관이 있죠. 사업자금은 사업자금 용도로 쓰라고 만든 상품인데 사업자금으로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으로 내줘버리면은 그건 안 되죠. 자금 용도 증빙에 맞질 않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하고 있습니다. 자금 용도 증빙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끼리만 알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자금을 구해서 세입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뭐 들어가 살다가 뭐 다른 또 방법을 취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말 그대로 10억짜리 아파트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은 좀 많나? 일단 7억이라 쳐. 7억이. 근데 나한테 돈이 오매, 어찌까니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이 사람들한테 받은 보증금 뭐 어디 다른 뭐 투자에 다 써가지고 지금 내줄 돈이 없어. 근데 세입자는 난 나가야 되니까 돈 내놔라 해버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이, 된장을 후순위로 그나마 이건 10억이고 보증금이 5억이니까 후순위로 3억 정도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자, 후순위가 뭐예요? 일단 이 세입자가 있으니까 5억은 10억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5억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잖아요. 5억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3억 정도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는 10억이야. 아니 10억인데 7억이야. 7억. 그럼 이걸 후순위로 해서 사업자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원래 3억밖에 안 나와버리잖아. 3억. 엥? 3억 나오면 이거 4억을 어떻게? 4억? 4천도 아니고 4억만을 어떻게 구하냐고. 이런 경우가 솔직히 흔합니다. 이 경우가. 이렇게만 해버린다면 솔직히 쉽게 끝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대비 보증금이 후순위로 나올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클 때, 이때 깝깝한 거죠. 이제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용하는 게 바로 이제 브릿지론이라는 거예요. 브릿지론. 예전에 제가 브릿지론이 뭔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브릿지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브릿지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세입자 보증금 7억을 다 줍니다. 내줘버려요. 여기 있어. 가시오.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는 이제 보증금 세입자도 없기 때문에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10억 그대로 있잖아요. 대출 하나도 없잖아. 세입자도 없고. 그래서 10억 가지고 이제 대출 받는 거죠. 얼마예요? 브릿지론으로 7억을 썼잖아요. 7억.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제 사업자금 해가지고 7억을 받는 거죠. 이 7억을 받은 걸 브릿지론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세 퇴거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요즘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거, 알아두면 정말 좋은 거. 자,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어디 뭐 은행에 있는 상품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 보증금을 대신 자기들 돈으로. 아니, 뭐 7천원도 아니고 7만원도 아니고 7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 돈 7억이나 되는 돈을 지그들 돈으로 대신 갚아주는 건데 공짜로 해주겠어요? 절대 공짜로 안 해주죠. 여기에 따른 이 수수료를 받아요. 이게 가져 솔직히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해준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수수료를 이 집주인한테, 이 본인 소유 집주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7억이라는 돈을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또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브릿지론 수수료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브릿지론 제가 아까 그랬죠.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럼 어차피 내야 되는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거예요. 왔다, 너희들 돈 많은갑다. 이거 우측으로 내주냐? 저희가 돈이 많아서 내주는 건 아니고. 자, 저희 쪽에서 사업자금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라 해서, 저희는 영업사원. 우리는 실적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내가 실적 이만큼 올리면 해당 금융사에서 이만큼에 대한 실적으로 월급이 나와요. 이 월급 가지고 대신 저희가 이 브릿지론을 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저희가 대신 내드리면 저희 소득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도 아니고 엄청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저희가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 사업자금이라 했죠. 그럼 사업자금 누가 이용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만 이용이 가능하죠. 사업자금은 사업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죠? 아시죠?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일반 뭐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나 무직자도 이 사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뭐 이건 뭐 제 영상 이렇게 뒤져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 전세자금 아니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자관 은행은 방문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되더라도 저는 모든 영상에 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 되든 안 되든 은행에 일단 방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오 땡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방문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